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홀 호텔은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하고 소란스러웠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최인건설 박 회장의 외아들 박지훈과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알려진 김민서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호텔 입구에서부터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순백의 장미와 은은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값비싼 수트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즐겼고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시기심이 뒤섞인 미소가 감돌았다. 신부 대기실은 그 자체로 작은 궁궐 같았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민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화려한 보석 장식 하나 없이 디자인 자체의 우아함으로 빛났고 짙은 화장 대신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린 연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단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민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가끔씩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지훈은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누가 봐도 멋진 신랑이었다. 그는 민서의 곁을 지키며 연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최명희 여사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설 때마다 지훈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최명희 여사는 최인건설의 안주인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화려함 그 자체였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서늘한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민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아들의 베필로는 재벌가의 딸이나 최소한 명망 있는 가문의 규수가 어울린다고 생각했기에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민서의 배경은 그녀에게 크나큰 실망이었다. 아가 준비는 다 되었니? 최 여사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다. 네, 어머님. 민서는 조용히 대답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최 여사의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결혼 준비 과정 내내 최 여사는 사사건건 민서의 출신과 배경을 들먹이며 그녀를 힘들게 했다. 그럼에도 민서는 지훈을 사랑했고 이 결혼을 통해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 믿고 싶었다. 잠시 후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하객들이 하나둘씩 연회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는 연회장은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찼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화려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최명희 여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마치 여왕처럼 주변의 찬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듯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민서의 가족들은 연회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평범한 양복과 한복 차림의 그들은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다. 최 여사는 그들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옆에 앉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기 좀 봐. 저런 사람들이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니 정말이지 격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니까. 친구는 맞장구를 치며 웃었고 그들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의 귀에도 조금씩 흘러 들어갔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신랑 박지훈이 먼저 입장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지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신부 대기실 문을 향해 있었다. 곧이어 신부 입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민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우아하게 흔들렸고 모든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민서는 긴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하지만 그 순간 최명희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 여사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민서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잠깐 이 결혼 이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음악도 멈췄고 하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최 여사와 민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최 여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다. 지훈아, 너 정말 저런 애랑 결혼할 거니? 저 애가 어떤 애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최 여사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민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제 아들이 사랑에 눈이 멀어 데려온 이 여자는 사실 길거리에서 물건이나 파는 천한 행상꾼이에요. 저런 근본도 없는 애가 어떻게 감히 우리 최 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가문에 대한 모욕입니다. 길거리 행상꾼 천한 것. 근본도 없는 애. 최 여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비수처럼 민서의 가슴에 꽂혔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두 눈에는 깊은 충격과 슬픔이 어렸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예비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다. 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최 여사의 광기에 묻혀버렸다. 최 여사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했고 다른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민서의 가족들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가득했다. 최명희 여사는 자신의 발언이 일으킨 파장에 만족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민서가 이 자리에서 울며불며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창피해서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결혼은 파탄나고 아들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서는 최 여사의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아버지의 손을 놓고 천천히 최 여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당당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민서는 최 여사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어머님, 민서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제가 길거리 행상꾼이라 천하고 근본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아니란 말이냐? 내 행색과 내 가족들을 보면 모르겠어.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민서는 최 여사의 도끼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네, 저는 한때 길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제 손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고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어머님 눈에는 천하고 근본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민서의 말에 연 회장은 더욱 술렁였다. 그녀가 시인했다는 사실에 최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고 몇몇 하객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서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서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님 민서의 목소리에 차가운 강철 같은 힘이 실렸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배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짓밟고 모욕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고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순간 최명희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천한 것이 자신에게 방역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치려 했지만 민서가 먼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아주 작고 미미한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서의 시선이 연 회장을 천천히 훑었다. 그녀의 눈빛과 마주친 하객들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저는 이 결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선언이었다. 파혼 선언. 지훈이 절규하듯 민서야 하고 외쳤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최 여사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정확히 30분 후에 어머님과 최 씨 가문은 오늘 저에게 하신 행동을 처절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서는 뒤돌아섰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백의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었다. 모욕을 당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전사처럼 보였다. 연 회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최명희 여사는 민서의 마지막 경고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저것 봐. 어디서 감히 협박질이야. 30분 후에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녀의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울렸다. 민서의 눈빛, 그녀의 침착함, 그리고 마지막 말에 담긴 섬뜩한 확신이 최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의 씨앗을 심어놓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이제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수군거렸다. 정말로 3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30분이 최 씨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김민서가 폭탄 같은 말을 남기고 연 회장을 떠나자 거대한 홀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화려한 축제의 장이었던 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하객들은 당혹감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거나 혹은 최명희 여사와 멍하니 서 있는 박지훈을 번갈아 힐끔거렸다. 최명희 여사는 처음에는 민서의 마지막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해온 그녀가 이런 상황에 무너질 리 없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정말이지 별꼴을 다 보겠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드릴 뻔했다니. 지금이라도 본색을 드러내줘서 차라리 다행이지 뭐야. 그녀는 옆에 있던 친구들을 향해 과장되게 웃어 보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몇몇 친구들은 어색하게 따라 웃었지만 대부분의 하객들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민서의 마지막 말에 담긴 서늘한 확신이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30분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단순한 허세나 객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박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민서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서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아버지인 박 회장 역시 굳은 얼굴로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질책과 함께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의 오만함과 독선이 언젠가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최 여사는 듣지 않았다. 여보, 이제 그만하시오. 대체 이게 무슨 망신이오.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최 여사를 나무랐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받아쳤다. 망신이라니요. 저런 애를 쫓아낸 게 뭐가 망신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보셨잖아요.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대드는 꼴을, 그리고 길거리 행상꾼이었다는 것도 자기 입으로 실토했잖아요. 최 여사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하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30분이라는 시간에 쏠려 있었다. 한편 연 회장을 나온 민서는 곧장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서는 드레스 자락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 채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애써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민서는 핸드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의 하지만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 실장 나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플랜 B, 예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실행해야겠어요. 최인건설 관련해서 준비된 모든 자료, 지금 즉시 각 언론사와 금융감독기관에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최인건설 지분 전량시장에 매물로 내놓으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오늘 중으로 모두 처분하는 게 목표예요.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강 실장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염려가 묻어났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SJ홀딩스 명의로 오늘 그랜드홀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박지훈 씨 결혼식에 축하 화환과 함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메시지 내용은 내가 문자로 보낼게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눈에 띄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서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입니다, 윤 변호사님. 급하게 처리해 주실 일이 있어서요. 민서는 몇 군데에 더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통화는 모두 짧고 간결했으며 지시는 명확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그녀는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모든 통화를 마친 민서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게 빛나는 결연함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 당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연 회장 안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다. 최명희 여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음악을 다시 틀게 하고 하객들에게 음식을 권했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불안하게 시계를 향했다. 민서가 말한 30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지훈은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어떻게 민서 씨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가서 민서 씨 데리고 와야 해요. 뭐 사과? 내가 왜 그딴 애한테 사과를 해? 그리고 어딜까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저런 애는 우리 집안 셔럽도 못 돼. 이어미오니 지훈의 절규에도 최 여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박 회장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훈아, 지금은 네 어머니가 너무 흥분해 있으니 일단 좀 진정시킨 후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그때였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며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의 등장은 이전의 하객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정중하지만 위압감이 느껴지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을 대동한 중년의 신사들. 그들은 최 씨 가문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어 보이는
오히려 재계나 정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물급 인사들이었다. 처음에는 최 여사도 자신의 인맥을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최 여사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하거나 아예 시선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연 회장 안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어머, 저분은 대항그룹 회장님 아니신가? 저쪽은 성진전자 사장님이신데 왜 갑자기 여길?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대항그룹 회장, 성진전자 사장,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 몇몇까지 예고 없이 등장하자 최 여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황급히 박 회장에게 속삭였다. 여보, 저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청첩장을 보낸 적이 없는데 박 회장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이 회장님, 김 사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대항그룹 이 회장은 박 회장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둥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박 회장, 오늘 여기서 결혼하는 김민서 씨가 어디 계십니까? 저희는 김민서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만 그의 말에 최 여사와 박 회장은 물론 주변의 하객들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김민서 저들이 방금 쫓겨나다시피 한 길거리 행상꾼 김민서를 찾는다고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본능적인 위기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민서가 떠나기 전 했던 말 30분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섬뜩한 경고가 마치 저주처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민서가 연 회장을 떠난 지 약 25분이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연 회장의 문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계속해서 열리며 상상도 못했던 인물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김민서 씨를 찾고 있었다. 불길한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휴대전화에서 긴급 속보 알림음이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연 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객들은 저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공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명희 여사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그녀의 값비싼 드레스 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아챌 경황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속보, 최인건설 정체불명, 거대 자본의 적대적 M&A 시도, 주가 폭락 위기, 그리고 그 기사 바로 아래 또 다른 기사가 연이어 올라왔다. 단독 베일에 쌓인 투자 규제 K, 드디어 모습 드러내나. 그녀는 최인건설 예비 며느리 김민서, 최 여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30분, 아직 5분이나 남아있었다. 최명희 여사의 와인잔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연 회장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하객들의 탄식과 믿을 수 없다는 수군거림,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경악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뒤섞여 일대 혼란을 이루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 씨 가문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동요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속보, 최인건설 정체불명, 거대 자본의 적대적 M&A 시도, 주가 폭락 위기, 단독 베일에 쌓인 투자 규제 K, 드디어 모습 드러내나. 그녀는 최인건설 예비 며느리 김민서. 두 개의 기사 제목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최명희 여사와 박 회장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특히 두 번째 기사 투자 규제 K가 김민서일지도 모른다는 내용은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했던 길거리 행상꾼이라며 모욕을 주었던 김민서가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드는 미스터리한 큰손 K일 리 없었다. 그것은
악몽이어야 했다. 이게 다 뭐예요? 여보 말도 안 돼. 저 애가 감히 어떻게... 최명희 여사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과 식은땀으로 얼룩지기 시작했고 교만으로 가득 찼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떠올랐다. 박 회장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만약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최인건설은 물론이고 최 씨 가문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의 폭언 민서에 싸늘한 경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뉴스들. 그의 머릿속에서는 민서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항상 소박했고 겸손했으며 자신의 배경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그저 평범함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연 회장 뒤편의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김민서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웨딩드레스 대신 그녀는 심플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고 여튼 화장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듯했다. 민서의 등장에 연 회장은 순간적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 행상꾼이라며 조롱당하던 그녀는 이제 감히 누구도 쉽게 말을 걸 수 없는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민서가 연 회장 안으로 몇 걸음 옮겼을 때 먼저 도착해 있던 대항그룹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 거물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회장의 정중한 인사에 민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연 회장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최명희 여사와 박 회장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저들이 지금 누구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 다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지훈의 겁 많고 순종적인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여왕과 같았다. 성진전자 사장과 다른 기업 총수들도 줄지어 민서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처럼 극도로 공손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객들은 이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김민서는 정말로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존재였던 것이다. 김 회장님, 저희 SJ홀딩스에서 보내드린 축하 화환과 메시지는 잘 받으셨는지요? 방금 도착한 듯한 한 남자가 민서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의 가슴에는 SJ홀딩스 전략기획실장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다. 민서는 그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강 실장님, 메시지 잘 봤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때 연 회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며 뉴스 채널 화면으로 바뀌었다. 긴급 뉴스를 전하는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최인건설에 대해 대규모 적대적 M&A를 선언한 투자 주체가 KIB 투자금융그룹으로 밝혀졌습니다. KIB 투자금융그룹은 지난 몇 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생 투자기업으로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그룹 총수가 바로 오늘 최인건설 박지훈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김민서 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앵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에는 민서의 사진과 함께 KIB 투자금융그룹 회장 김민서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사진은 오늘 아침 신부 대기실에서 찍힌 듯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다. KIB 투자금융그룹 그 이름은 이미 국제금융계에서는 전설과도 같았다. 막대한 자금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단기간에 여러 기업을 인수 합병하며 세력을 확장해온 하지만 그 실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던 곳. 그곳의 수장이 바로 저 여자 김민서라니 최명희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민서가 했던 말, 30분 후에 처절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박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민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입에서는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최인건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박지훈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민서 소박하고 따뜻했던 그녀가 사실은 거대한 금융제국의 회장이라니. 그는 자신이 민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녀에게 저지른 끔찍한 모욕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그는 이제 민서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서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연 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정확히 최명희 여사가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최명희 여사님, 민서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연 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아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길거리 행상꾼이라 천하고 근본이 없다고 하셨죠.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서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승자의 여유나 조롱 대신 깊은 실망과 일말의 연민마저 느껴졌다.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부와 명예, 그것이 진정 당신의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운 좋게 물려받은 배경 덕분입니까? 민서의 말은 최 여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상류층 하객들의 가슴을 찔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영과 위선을 정면으로 마주한 듯한 느낌에 얼굴을 붉혔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나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과 노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서의 말은 마치 엄숙한 선언처럼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화려한 결혼식장은 이제 한 여성의 놀라운 반전과 한 가문의 몰락을 목격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길거리 행상꾼에서 금융제국의 여왕으로 거듭난 김민서가 서 있었다. 아직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김민서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최명희 여사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길거리 행상꾼이 이제는 자신과 최 씨 가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심판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 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민서와 최 씨 일객에 집중된 가운데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던 KIB 투자금융그룹 관련 뉴스는 잠시 다른 속보로 대체되는 듯하더니 곧이어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다. 앵커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다급해져 있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연이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방금 전 KIB 투자금융그룹이 최인건설에 대한 대규모 지분 매각을 공시한 데 이어 최인건설의 주가가 개장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잠시 후 최인건설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크린 하단에는 실시간으로 최인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재함을 과시하던 대기업의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최명희 여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주가 폭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허영과 자존심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고 최 씨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아, 안 돼. 이건 꿈이야. 최 여사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뺨이라도 때려서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박 회장 역시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그는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쏟아질 전화들은 분명 회사의 위기를 알리는 절망적인 보고일 것이 뻔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동요가 일고 있었다. 최인건설과 사업적으로 얽혀 있거나 투자를 한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안달했고, 그렇지 않은 이들조차 눈앞에서 펼쳐지는 대기업의 실시간 붕괴 드라마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부는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일부는 최 씨 가문의 앞날을 걱정하는 듯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이 상황에 끼어들거나 민서에게 말을 걸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싸늘한 침묵으로 연 회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민서의 시선은 여전히 최명희 여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 여사가 자신의 말을 그리고 자신이 경고했던 30분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기를 바라는 듯했다. 정확히 민서가 파혼을 선언하고 그 경고를 남긴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치명적이었다. 어떻습니까, 최 여사님? 민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르고 차가웠다. 제가 한낱 길거리 행상꾼이라 무시하셨던 그 힘이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최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공허한 눈으로 민서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존심도 오기도 분노도 모두 사라진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그때 스크린의 뉴스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는 최인건설의 주요 협력업체들과 주거래 은행들의 인터뷰가 짧게 이어졌다. 최인건설의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와 주가 폭락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사는 금일부로 최인건설과의 모든 신규 계약을 전면 보류하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형 건설 자재 납품업체 대표 KIB 투자금융그룹의 대규모 지분 매각과 이에 따른 시장의 신뢰도 급락으로 인해 본 은행은 최인건설에 대한 추가 여신 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랍니다. 최인건설 주거래 은행 임원 연이은 폭탄 선언이었다. 협력업체들의 계약 보류 은행의 자금줄 차단. 이것은 최인건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자금 흐름이 막히고 신뢰를 잃으면 버틸 수 없었다. 최인건설이라는 거대한 배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는 광경을
모두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박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민서 씨, 제발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다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발. 그는 민서에게 애원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민서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혹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관계를 확인하는 듯한 싸늘함만이 감돌았다. 지훈 씨, 민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조금 전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하고 내 가족까지 욕보일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신은 지금처럼 내 앞에서 이렇게 애원하며 그분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했고 외면했죠. 민서의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어머니 사이에서 비겁하게 침묵했고 결국 이 모든 파국을 자초한 공범자나 다름없었다. 이건 당신 어머니와 당신 가문이 자초한 일입니다. 나는 그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값비싼 대가죠. 하지만 당신들이 내게 준 모욕과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민서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다. 박 회장은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이미 초주검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다. 김 회장, 아니 민서 양,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오. 내 아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소.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제발 최인건설만은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기업 총수였지만 지금은 회사의 존망이 걸린 절박한 상황 앞에서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채 애원하고 있었다. 민서는 박 회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절박함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읽혔다. 박 회장님, 민서가 말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지훈 씨와 교제하는 동안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당신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당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고 무시했고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모욕까지 주셨죠. 당신들이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연 회장 입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황급히 들어왔다. 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박 회장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다. 최인건설 박태준 회장님 되십니까?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최인건설의 주가 조작 및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긴급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격이었다.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혐의. 이것은 단순한 경영 위기를 넘어선 범죄의 영역이었다. KIB 투자금융그룹의 대규모 지분 매각과 주가 폭락 사태는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최인건설의 비리들을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만든 기폭제가 된 것이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민서가 그린 큰 그림의 일부였을지도 몰랐다. 최명희 여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가식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박 회장은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박지훈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고 있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한 편의 막장 드라마 촬영 현장처럼 변해버렸다.
하객들은 이 충격적인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오직 김민서만이, 이 모든 파국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만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냉정한 판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최 씨 가문의 상아탑은 그렇게 단 30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의 등장은 최 씨 가문에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인건설의 주가 폭락과 유동성 위기만으로도 이미 회생 불가능한 치명타였지만 이제는 총수 일가의 비리 혐의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이었다. 최명희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를 호령하던 그녀의 위엄과 교만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구겨지고 얼룩졌으며 공들여 치장한 머리는 헝클어져 흘러내렸다. 그녀의 통곡 소리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부정만이 가득했다. 아, 안 돼. 내 아들 결혼식인데 이럴 순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눈앞에 닥친 파국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발버둥칠 뿐이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하객들은 이제 그녀를 동정하기보다는 경멸하거나 혹은 꼴 좋다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발 아래에서 아첨을 떨던 이들이었다. 권력이란 이토록 허무하고 인간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한 것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허탈함과 함께 아내에 대한 깊은 원망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아내의 어리석은 오만과 독선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이 순간 김민서보다 자신의 아내를 더 증오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박지훈은 처참하게 무너진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눈앞에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민서 씨, 아니 김 회장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를 불렀다. 이제는 그녀를 예전처럼 다정하게 부를 수조차 없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건가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애원,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마음을 바꿔 이 모든 것을 멈춰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다. 민서는 지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죽을 죄요. 민서가 반문했다.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가족까지 욕보이며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짓밟는 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죽을 죄일까요? 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당신 어머니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당신이 내민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당신을 믿었고 당신과의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당신 가족은 나를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죠. 항상 나를 당신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고 내 배경과 과거를 들먹이며 상처를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 어머니가 내게 퍼부은 그 모욕적인 말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민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고 그는 그 모든 순간에 비겁하게 침묵하거나 동조했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지훈 씨.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더욱 단호해졌다.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처럼 부와 권력을 이용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민서는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박 회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정보망은 이미 최인건설의 비리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고 오늘 KIB 투자금융그룹의 움직임은 그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최 씨 가문에 복수하는 것을 넘어 더 큰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건가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민서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한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대비라고 해두죠. 민서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왔으니까요.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그로 인해 상처받을 가능성도 모두 예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힘없이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때 수사관 중 한 명이 박 회장에게 다가와 말했다. 박태준 씨, 지금부터 뇌물 공여 및 주가 조작,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과 함께 박 회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 하는 금소금이 연 회장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평생을 호화롭게 살아온 대기업 총수가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최명희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는 거의 실신 상태에 빠졌다. 안 돼, 여보 이게 무슨 일이람.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수사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녀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였다. 박 회장은 수갑을 찬 채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원망도 분노도 아닌 깊은 체념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수사관들이 박 회장을 데리고 연 회장을 빠져나가자 최명희 여사도 수행원들에 의해 부축되어 뒤따라 나갔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의 결혼식은 그렇게 최악의 파국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대양그룹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 거물들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민서의 치밀함과 결단력에 대한 경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오늘 김민서라는 이름과 KIB 투자금융그룹의 힘을 자신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었을 것이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도 용기도 없었다. 화려했던 연 회장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 값비싼 음식과 장식만이 처량하게 남아 이 비극적인 결혼식의 잔해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서는 텅 빈 연 회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주변의 화려한 색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고독과 강인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지만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강 실장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외투를 걸쳐주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시죠.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지훈이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부축되어 사라진 후였다. 민서의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아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연 회장을 나섰다. 문 밖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을 지나갔다. 오늘 김민서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길거리 행상꾼이 아닌 거대한 금융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승부사로.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오만함의 대가는 이토록 처절했고 너무 늦어버린 후회와 사과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랜드홀 호텔의 비극적인 결혼식 사건 이후 며칠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연일 KIB 투자금융그룹의 김민서 회장과 최인건설의 몰락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했다. 최인건설은 주가 폭락과 거래 정지 주요 계약, 해지 은행권의 자금 압박, 그리고 총수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최명희 여사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한때 재계의 총아로 불리던 최 씨 가문은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밤낮을 술로 지사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매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하는 가문의 비극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아버지의 구속, 어머니의 입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 그가 평생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김민서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냉정한 말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비겁했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지훈은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KIB 투자금융그룹 본사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그녀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희망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되돌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서였다. KIB 투자금융그룹의 본사는 서울 여의도 금융가의 중심부에 위치한 초현대식 빌딩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위압감과 첨단 기술의 향연은 지훈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 떨리는 목소리로 김민서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예상대로 비서실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지훈이 간절하게 부탁하자 잠시 후 김민서 회장이 그를 만나겠다는 연락이 돌아왔다. 민서의 집무실은 빌딩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방 안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으며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민서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지훈이 들어서자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차분하고 냉철해 보였다. 무슨 일로 찾아왔죠? 박지훈 씨.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그녀는 지훈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 앞에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민서 씨, 아니 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회장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 깊고 날카로웠다.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지훈 씨.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제발 우리 아버지와 회사만은. 지훈은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그게 뭔데요? 지훈 씨, 당신 아버지의 회사 지분 아니면 당신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그 모든 것이 과연 당신의 힘으로 이룬 건가요? 아니면 당신 부모님이 불법과 편법으로 축적한 재산의 일부일 뿐인가요? 민서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민서가 말을 이었다. 내가 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마치 아픈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다. 나는 정말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했던 것처럼 말이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린 동생들을 건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대학은커녕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죠. 멸시와 무시, 냉대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죽어라 공부했어요. 작은 돈이라도 생기면 닥치는 대로 투자 관련 서적을 사서 읽었고 그렇게 조금씩 금융 지식을 쌓아갔죠. 지우는 처음 듣는 그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알던 소박하고 조용했던 민서의 모습 뒤에 이토록 처절하고 강인한 과거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작은 투자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서 내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했죠. 실패도 많았지만 성공도 있었어요. 그렇게 KIB 투자금융그룹은 탄생했어요. 내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나는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동시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존엄성이죠. 민서의 눈빛이 다시 지훈을 향했다. 당신 어머니는 돈과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발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았어요. 나는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적어도 내 힘이 닿는 곳에서는 그런 부조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죠. 당신네 회사 최인건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세를 저질러 왔는지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경유착 하청업체 쥐어짜기 노동자 착취. 당신 아버지는 깨끗한 기업가가 아니었어요, 지훈 씨. 나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냈을 뿐이에요. 당신 어머니의 모욕은 그 기폭제가 되었을 뿐이고요. 지훈은 이제야 민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지를 주겠어요, 박지훈 씨. 민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는 당신 가족 곁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 애쓰고 아버지의 죄를 수습하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평생 최 씨 가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부패한 재벌 우이세로 기억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두 번째 선택지를 제시했다. 두 번째는 당신 가족과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당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으로 시작해야 할 테니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쩌면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적어도 당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민서의 제안은 지훈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인가, 평생을 누려온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서가 옳았고 자신의 가족은 틀렸다.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비겁하게 외면해왔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지훈 씨. 하지만 명심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당신이 감당해야 할 거예요. 민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그의 눈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 어느 쪽도 쉽지 않아 보였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훈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결정은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다. 박지훈은 한참 동안이나 김민서의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평생을 누려온 부와 명예, 그리고 김민서가 제시한 너무나도 다른 두 갈래의 길. 그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서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의 절망과 혼란 대신 어렵게 내린 결단의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회장님,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함이 느껴졌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서는 조금 놀란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결국에는 가족을 택하거나 혹은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으며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최 씨 가문의 이름도 제가 누려왔던 모든 특권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어갔다. 제가 회장님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잘 압니다. 그 혔던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맺었다. 이것이 제가 회장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지훈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놀라움, 약간의 안도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연민과도 같은 감정.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각오해야 할 겁니다, 박지훈 씨. 민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더 이상 최인건설의 후계자도 재벌가의 아들도 아니에요. 세상은 당신에게 냉혹할 것이고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지훈은 의외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이제야 제가 진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민서의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비웃음도 동정도 아니었다. 어쩌면 한 인간의 어려운 결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었을지도 모른다. 좋아요, 박지훈 씨.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죠.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해두죠.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그것은 온전히 당신 혼자 헤쳐나가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이 결정이 그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는 민서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이후 박지훈은 정말로 자신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최인건설의 모든 직함에서 물러났고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막대한 재산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했다. 심지어 그가 살던 호화로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까지 처분하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의 결정에 가족들은 물론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최인건설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박태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명희 여사는 남편의 구속과 가문의 몰락, 그리고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최 씨 가문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KIB 투자금융그룹은 최인건설의 자산을 일부 인수하여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회사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김민서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부패한 기업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투명한 경영 환경을 만드는 데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간이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박지훈은 작은 물류회사에서 배송 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고된 육체 노동을 해야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그는 땀 흘려본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끔씩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지금의 삶이 힘들기는 해도 적어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떳떳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배송을 마치고 퇴근하던 지훈은 우연히 길게 멈춰 선 검은색 세단 한 대를 보았다. 그리고 그 채서 내리는 한 여인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다. 김민서였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민서도 지훈을 발견한 듯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서였다. 오랜만이네요, 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네, 김 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덕분에요. 민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요즘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작업복 소매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현재의 어색함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어떤 미묘한 교감이 흐르는 듯했다. 혹시 시간 괜찮다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할래요? 민서가 먼저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네, 좋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길가의 작은 찻집으로 들어섰다. 화려했던 결혼식장도 위압감이 느껴지던 회장실도 아닌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고 찻집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았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저 좋은 기억을 가진 과거의 인연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의 존엄성과 진실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일 터였다. 김민서와 박지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